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월 4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의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이 유속이 6m/s로 정상류의 물이 요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이때 압력계가 나타내는 압력은 300kPa이고 그러면 요 피토 게이지에 나타내는 압력이 몇 킬로파스칼인가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요 압력계가 나타내는 요 압력은 요건 바로 그 압력 수두압으로서 우리가 정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피토 게이지가 나타내는 요 압력은 정압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동압을 갖다 더한 거죠. 다시 봐서 이 정압은 압력 수두압이고 동압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속도 수두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정압은 나와 있으니까 속도 수두압, 즉 동압만 여러분이 계산해서 더해주면 바로 그게 피토 게이지가 나타내는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압력계에서 나타내는 압력은 정압, 다시 말해서 압력 수두압이고 피토 게이지가 나타내는 압력은 정압에다가 동압, 다시 말해서 속도 수두압을 더한 값이 바로 피토 게이지가 나타내는 압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동압, 즉 속도 수두압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 수두압은 2G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그래서 2에다가 요 G, 중력가 속도는 9.8m/s의 제곱.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9.8분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속도가 지금 6m/s죠. 그래서 바로 6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단위는 1.8367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h가 속도 수두가 1.8367m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피토 게이지가 나타내는 압력을 지금 킬로파스칼로 물어본 거니까 이걸 킬로파스칼로 여러분이 고쳐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1기압의 정의예요. 그래서 1기압이 수두로 환산하면 10.332m죠. 자, 요거를 킬로파스칼로 하면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수두를 압력 단위 킬로파스칼로 환산을 하면은 자, 같은 걸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미터를 없애고 킬로파스칼로 고치는 거니까 요 미터는 약분이 돼야 되고 원하는 값은 킬로파스칼이죠. 같은 걸 곱해줘야 되니까 1기압이 10.332m, 요 놈이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미터는 서로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단위는 킬로파스칼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킬로파스칼로 단위를 환산하면 이게 18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 수두를 압력으로 고치는 것이 비중량에다가 수두를 곱하면 바로 압력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가 물이기 때문에 요 물의 비중량이 9.8 kNm/m의 3승이죠. 자, 지금 수두가 얼마예요? 1.8367 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 요놈 없어지고 요 3승이 뭐가 돼요?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18 kN/m 밑에 미터의 제곱이죠. 이 단위가 이게 뭐예요? 킬로파스칼이 킬로뉴턴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두를 압력 단위로 고칠 때는 비중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피토 게이지가 나타내는 압력은 지금 그 정압, 압력계가 지시하는 압력 300kPa이죠. 여기에다가 속도 수두압, 동압을 갖다 더해주면 되죠. 18kPa. 그래서 318
킬로파스칼이 바로 피토 게이지가 나타내는 압력이죠. 그래서 피토 게이지는 여러분이 압력, 수도압, 정압하고 동압을 갖다 같이 나타낸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일기압에 대한 정의, 단위 환산할 때 꼭 필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18이니까 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2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이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요 레이놀드 수, 요거의 그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의미는 요 관성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예, 점성력으로 나눠준 거죠. 요게 바로 레이놀드 수의 물리적인 의미.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눠준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무차원수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웨버수. 자, 웨버수는 요 관성력을 예, 표면 장력으로 나눠준 거. 그다음에 요 코우시스수, 요거는 관성력을 탄성력으로 나눠준 거죠. 그다음에 잘 나오는 것이 오일러수죠. 또 이 오일러수는 압축력을 요 관성력으로 나눠줬다는 거. 이러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놀드 수, 요놈은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요 프로드 수, 요놈은 관성력을 중력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차원수가 종종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23번 가죠. 자, 정육면체 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그릇 밑면이 받는 압력에 의한 수직 평균 힘의 크기를 P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정육면체예요. 이거 정사면체죠. 정육면체.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수직 방향으로 요 받는 힘, 요걸 우리가 Fx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측면으로 요 받는 힘, 요걸 우리가 Fy로 하죠. 이럴 경우에 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 Fy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즉, 요 Fx는 즉 수직으로 나타내는 압력, 이걸 우리가 P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 P는 요 물에 이 안에 있는 액체의 그 비중량에다가 그다음에 요 높이 h를 곱하고 그다음에 단면적을 곱해주면 요게 바로 밑면이 받는 수직으로 받는 압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요 Fy 수평으로 받는 힘, 요놈은 요걸 Px라고 하고 요걸 Py라고 하죠. Py는 요 비중량에다가 측면으로 받는 거는요, 요 높이 h가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2분의 h바라고 하죠. 2분의 h라고 하죠. 그래서 정중앙이니까 우리가 h바로 표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비중량에다가 요 h바라는 것은 즉, 이 높이의 평균은 이 높이를 갖다가 2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비중량에다가 2분의 h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단면적 l을 곱한 것이 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2분의 뭐예요?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요 비중량 HA는 결국 P라는 거죠. 요게 바로 지금 P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평면으로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은 2분의
바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P는 결국 0.5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어떤 그 용기 안에서 이 수직면으로 받는 힘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 PY는 비중량에다가 이 높이의 평균, 즉 높이를 2로 나눠준 것이 바로 평균 높이죠. 거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니까 결국 2분의 비중량 높이 단면적이죠. 그래서 지금 비중량 높이 단면적을 지금 P로 표기했죠. 여기 평균 수직 방향의 평균 힘의 크기를 P로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P로 두면은 2분의 P가 되니까 0.5P가 바로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이 되는 거죠. 24번 나가죠. 자, 그림과 같이 요 수직 평판에 요 왼쪽에서 물제트를 방사하는데 물제트가 받는 면적이 0.01제곱미터고 이때 물제트에서의 그 유속이 2m/s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물제트가 방사되는데 물제트가 그 받는 면적이 0.05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때 이 수직 평판이 움직이지 않고 평형으로 유지를 하려고 할 때 요 V2는 유속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걸 갖다 지금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운동량 방정식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 방정식에 의해서 요 힘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그다음에 유량 여기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죠. 그럼 이쪽을 우리가 1지점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2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서의 그 힘, 요놈은 밀도에다가 ρ1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Q1, 그 다음에 속도 V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의 그 힘, 즉 오른쪽에서의 그 받는 힘은 ρ2에다가 유량 Q2, V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유량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 거죠. 그래서 요놈을 갖다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은 로에다가 요 AV를 갖다 대입을 하면 A1, V1이 되는 거죠. 곱하기 V1. 결국 로에 로1, A1, V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의 힘도 마찬가지죠. 로2에다가 A2, V2 여기에다가 V2를 곱한 거죠. 결국 요놈은 밀도 로2에다가 A2의 V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직 평판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F1하고 F2가 서로 동일하면 움직이지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 그럼 F1은 지금 뭐예요? 로1, 그 다음에 A1, V1의 제곱. 그러면 로2, A2의 V2의 제곱이죠. 그런데 지금 왼쪽에서 그 방사하는 유체가 물이죠. 오른쪽에서 방사하는 유체도 물이죠. 즉 로1하고 로2는 서로 같아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은 서로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A1은 지금 얼마예요? 0.01제곱이죠. 자, V1은 지금 2m/s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2는 0.05제곱미터 곱하기 V2, 이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구하려는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V2의 제곱은 0.01 곱하기 2의 제곱, 이놈을 0.0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양쪽에 다 루트 씌우면 여러분이 V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벗겨내려면 루트를 씌워주면 V2의 제곱은
그대로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예, 요게 바로 2.83이 나오죠. 0.005죠. 05가 아니고. 그래서 요게 2.83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요 수직 평판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오른쪽에서 마찬가지고 2.83 미터 퍼 세크의 유속으로 물을 방사가 되면은 요 수직 평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해서 여러분이 그 24번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요 운동량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 수직 평판이 움직이지 않으려면 이 왼쪽에서의 그 가하는 힘하고 오른쪽에서 가하는 힘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그 원리만 여러분이 알면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그림과 같은 이 사이펀에서 마찰 손실을 무시할 때 요 사이펀과 요 끝에서의 그 유속이 4m/s라는 거죠. 그러면 요 H가 얼마가 돼야 이 사이펀관 끝에서 유속이 4m/s가 나와야 되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속도 나오고 높이 물어보는 문제는 다 이 속도 수두예요. 그래서 속도 수두는 이 지분의 요 유속의 제곱이죠.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중력과 속도는 9.8m/s의 제곱 알고 있고 지금 유속을 준 거죠. 그럼 여러분이 높이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2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9.8m/s의 제곱.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유속을 얼마를 유지하는 거예요? 4m/s니까 4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단위가 미터가 나오죠. 0.82m. 다시 말해서 이 사이펀관 끝에서 4m/s가 나오려면 이 높이는 0.82m가 되어야 유속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속도수도 h는 이 지분의 여기 유속의 제곱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펌프에 의해서 유체에 실제로 주어지는 이 동력이 맞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수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요 유체에 그 실제로 주어지는 동력, 이게 바로 수동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력을 갖다가 지금 킬로와트로 물어본 거죠. 자, 비중량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9,800이죠. 물의 비중량이니까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토출량은 지금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가 세제곱 퍼 분이죠. 여기에 전량적 H 미터죠. 이 놈을 뭘로 나눠줘요, 우리가? 10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분이니까 이거 우리가 원래 세크죠. 우리가 수동력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비중량이 1000kg 포스퍼 미터의 3승 물의 비중량이죠. 여기에다가 Q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정 미터죠. 이놈을 뭘로 나눠줘요? 102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런데 단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이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나왔으니까 1kg 포스가 몇 뉴턴이에요? 9.8 뉴턴이죠. 그러면 여기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이 요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9.8을 곱해줘야 되죠. 자, 102에다가 요 9.8을 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이게 10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단위가 분이 아니고 원래 세크죠.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60으로 나눠줘야 되죠. 1분은 60세크니까. 이 공식이 맞는 거를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량, 감마, Q, H 나누기 1000 곱하기 60이 바로 그 수동력을 그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이 감마 QH를 1000으로 나눠주고 다시 60으로 나눠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요건 여러분 요 두 가지 요 공식을 연관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은데 두 가지 공식 다 여러분이 암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요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 분모에다가 102에다가 9.8을 곱해준 거죠. 그럼 요 분을 세크로 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준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성능이 같은 세대의 펌프. 자, 성능이 같은 이 펌프를 세대를 갖다가 병렬로 연결한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이때 토출되는 양정하고 유량을 갖다가 물어본 거죠. 자, 여기서 H라는 압력으로 토출해 주겠죠. 이 두 번째 펌프도 H라는 압력으로 수두로 토출을 해 주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자, 맨 위에 있는 펌프가 Q라는 유량으로 토출을 해주고 두 번째도 Q의 유량으로 토출, 세 번째도 Q라는 유량으로 토출을 해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이 유량은 어떻게 돼요? 얘가 Q, 얘가 Q니까 유량은 3배로 늘어나겠죠? 유량은 3배로 늘어나고 이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두는 얘가 10m, 얘가 10m, 얘가 10m면 그대로 10m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 양정값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은 3배, 양정은 그대로 H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건 병렬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직렬로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펌프요 P. 그럼 다시 두 번째 펌프도 P.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요 P라는 그 펌프, 첫 번째 있는 펌프가 토출량이 Q. 두 번째 펌프, 얘도 여기서 Q로 밀어줬으니까 그대로 Q가 나오겠죠. 세 번째도 Q가 나오겠죠. 그래서 토출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펌프가 H라는 양정으로 토출해주면 요 P는 다시 또 H라는 양정으로 압축을 시키니까 2H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펌프를 통과할 때는 3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렬로 연결시켰을 때는 양정은 변함이 없고 유량만 늘어나는 거죠. 3배로. 그다음에 직렬로 했을 경우에는 양정은 변함이 없고 토출량은 변함이 없고 양정만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렬하고 직렬을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그 유체 역학에서 요 비압축성 유체의 2차원 정상 유동이라고 그랬죠. 이때 X 방향의 유속을 UX라고 하고요. Y 방향에서의 그 유속을 UY라고 했죠. VY. 자, 그럴 때 요 X 방향으로 흐르는 그 유속을 연속 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요거는 EX 플러스 EY가 되는 거고요. VY는 요건 EX 마이너스 EY.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시키려면 1시간도 더 걸려요. 그래서 요 28번 같은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맞는 답 요 1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다음 중에서 요 동력의 단위가 아닌 거를 찾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동력 단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예요? 와트죠. 자, 이 와트는 줄 퍼 세크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요 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뉴턴 미터하고 같은 단위죠. 또 킬로줄이라는 것은 그대로 킬로 뉴턴 미터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놈은 뉴턴으로 나타내면 1줄은 뉴턴 미터 퍼 세크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킬로와트 있죠. 자, 킬로와트는 말 그대로 요 줄에다가 킬로만 넣어주면 돼요. 킬로줄 퍼 세크죠. 그래서 요거 킬로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력의 단위가 아닌 거. 줄 퍼 세크는 여기 와트죠. 즉 와트는 다시 말해서 줄 퍼 세크고 줄은 뉴턴 미터죠. 이게 바로 그대로 와트예요. 그래서 동력 단위가 아닌 것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동력의 단위가 아닌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가죠. 자, 30번은 지름이 10cm예요. 자, 구가 있는데 요 지름 D가 10cm라는 거죠. 그럼 이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은 5cm가 되겠죠. 자, 여기가 공기하고 접촉이 돼서 열을 갖다가 방출하는 거죠. 바깥으로. 이 구 표면하고 이 공기하고 온도 차가 얼마냐면 50도씨. 그러면 대류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열 전달 계수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대류 열 전달 계수를 H라고 했을 때 단위가 뭐예요, 지금? 와트 퍼 미터의 제곱에 섭씨 온도죠. 요게 바로 열 전달 계수를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H 열 전달 계수는 결국 뭐예요? 와트니까 열 전달량. 이 와트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미터의 제곱이니까 이거 단면적이죠. 표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차 델타 T로 나눠준 거죠. 그럼 열 전달량 여러분이 갖다 집어 넣으면 되겠죠. 열 전달량 지금 40W라고 주어져 있죠. Q값.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 구의 표면적 계산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구의 표면적 요걸 A로 했을 때 이 구의 표면적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요건 4파이 이게 반지름의 제곱에서 4파이 R의 제곱이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요 구의 표면적을 계산하는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의 표면적 먼저 구해볼까요? 자, 이 구의 표면적은 4파이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지금 여기 단위가 다 미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미터로 고쳐줘야 되죠. 5cm를. 미터로 하면 0.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4파이에다가 0.05m 요거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구의 표면적을 계산하면은 0.0314 미터의 제곱이 구의 표면적 값이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열 전달량 40W죠.
구의 표면적 0.0314 제곱미터. 온도차 50도씨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열 전달 계수 계산을 하면은 25.48. 자, 단위는 위에 와트죠. 밑에 분모는 미터의 제곱. 섭씨 온도죠. 그래서 25.48, 약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30번 같은 문제는 구의 표면적만 여러분이 구하는 공식만 알면 쉽게 이제 그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